공간이 원래의 용도에 머물지 않고 기능이나 사용 범위가 확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텔이죠. 숙박 기능을 넘어서 컨벤션 같은 비즈니스, 놀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랑 레스토랑이 복합 공간으로서 기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유소인데요. 단순히 기름을 넣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아닌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형 주유소,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오늘 BGL 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신동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다녀온 주유소가 기존 주유소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맞아요. 주유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 주유를 하는 공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주유소가 주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좀 궁금해하지 않으신가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지난해 11월 G사가 국내 1호점으로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에 나와 있는데요. 주유소지만 남다르게 언팩 행사를 진행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변신이 있었던 건지 제가 오늘 이곳저곳을 직접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오늘 이곳을 체험하실 기자님이 나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계신 거죠? 우와, 차를 타고 등장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산업부 신동호 기자입니다. 네, 저번에도 전기차가 등장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도 전기차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오늘은 전기차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전기차 충전하는 거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흔하진 않아서 실제로 충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쑥쑥 많이 도입이 되면서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충전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충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와, 그럼 오늘 직접 저희가 충전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충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네. 또 다양한 볼거리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시죠. 네, 가보실까요, 그러면? 네, 가보시죠. 와, 이게 충전소군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충전하는 이 기계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뽑아서 충전을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충전하는 모습 보여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걸로 꼽는 거군요. 네. 바로 이렇게 충전기를 꼽아놓고 한 15분 동안 기다리면 되거든요. 15분이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아요. 기존에는 이제 완속 충전 경우에는 220V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면은 꽤 걸렸네요. 이 고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한 15분이면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평소 주유 시간이랑 비하면 이 전기차 충전이 멍 때리는 문화를 이끌어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아요.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기존에 주유할 정도의 시간을 보면은 한 길어야 2, 3분 정도 되는데 이제 15분 정도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거나 네.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기에도 아마 시간이 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 충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 미래형 주유소가 앞으로 이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형 주유소라는 말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래형 주유소라는 것이 단순히 충전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이나 뭐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바로 미래형 주유소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뭐 여기에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충전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배 또 뭐 드론 배송 오. 아니면은 각종 뭐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네.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돼 있는 곳도 이제 장차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신세계인데요. 오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미래형 주유소가 어떤 모습인지 네.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가보실게요. 네, 직접 둘러보니까요. 기존 주유소하고 외형부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선 뭐랄까요? 기름 냄새라기보단 미래의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느껴지시나요? 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주유소가 랜드마크가 된다거나 또 친구들이랑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이곳으로 잡는 신기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제 기존의 주유소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런 주유소라는 개념이 미래형 복합시설로 바꾸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GS 칼텍스 이상화 책임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TF의 이상화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사실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영 방식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GS 칼텍스는 전국의 주유 충전소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기들을 설치해서 복합 매장으로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계신 에너지 플러스 허브 3방 같은 경우는 국내 전유사 최초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고객님들에게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 본인과 또 다른 기업하고도 협업한 것도 있던데 어떤 건가요? 특히 여기 딱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LG전자와 협력을 해서 전기차 충전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런 사인지 솔루션, 한마디로 이 스크린에 광고도 틀 수 있고 또 전기차 충전 현황도 나타낼 수 있고 주변의 교통 상황, 대기 정보 등등의 정보들을 나열하여서 고객님들에게 좀 더 풍성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에너지 허브만의 뭐 특징인 건가요?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현재 다른 충전 사업 운영자들은 이런 시설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GS 칼텍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 새로운 콘텐츠들로 조금 더 전기차 충전 사업에 조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GS 칼텍스 에너지 허브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15분 만에 한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차량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충전을 하고 가시고요. 특히나 이제 세차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오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GS 칼텍스의 정재호 책임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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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칼텍스 네트워크 전략 TF에서 일하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오픈 배경이 궁금한데요. 에너지 플러스 허브를 열게 된 이유는 뭔가요? 에너지 플러스 허브라는 명칭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수소 등 다양한 모빌리티 에너지 변화의 선제 수용 및 차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에너지 기업의 변화와 확장의 의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둘러보니까요. 기존 주유소 모델을 탈피한 미래형 주유소로 문을 여셨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주유 및 충전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수용하는 공간이자 리테일 공간과 모빌리티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주유소와 차별화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도입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아까 잠시 보니까요. 캐노피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 보이던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모던한 타공철판에 LED 조명을 결합시켜서 에너지가 흐르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벤트 및 시즌에 맞게 LED 조명 색상을 변경하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걸 했어요? 좀 더 소비자들이 친근감 있게 좀 들어오거나 이런 걸 좀 노린 거예요? 아무래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유소의 캐노피는 단일한 그 플렉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타공 철판 안에 LED 조명을 삽입시켜 가지고 역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투영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언팩데이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유소랑 언팩데이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고 언팩데이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에너지 플러스 허브의 오픈이자 에너지 플러스 브랜드의 언팩 행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네. 각 존은 에너지 플러스 브랜드 철학인 에코 프라미스적인 친환경적인 가치와 에너지 라이프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각 조닝별 제휴 파트너와 협업하여 공간을 구성하였고요. LG전자와 협업해서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저희가 구축했으며 더불어 슈퍼빈과 협업하여 네프론 설치를 통해서 고객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했으며 동시에 레오다브 작가와 협업하여 에너지 플러스 그래피티 월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디자인 스튜디오인 슈퍼픽션과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굿즈 7종을 제작해서 큐보존 내에 전시하고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고요. 라임 측과 헬멧 디자인 콜라보를 통해서 그 헬멧을 착용하고 에너지 플러스 허브 내에서 라임 전동 킥보드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양하게 콜라보도 했고 에너지 허브 언팩데이 행사를 한 만큼 좀 소비자들 관심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소비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아무래도 주유소라는 공간에 걸어 들어오셔서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더불어 가장 인기 있던 존은 아무래도 그 관심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비존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 보니까 정유사들이 지금 저희 회사처럼 이런 미래형 좀 주유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회사도 앞으로의 좀 이 미래형 주유소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유소라는 명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에너지 플러스 허브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한함과 동시에 차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라이프 스타일 제한을 통해 원스톱 고객 서비스 제공을 하여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천편일률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 중심의 공간 설계를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에 고객들이 찾아와야 할 뾰족한 이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책임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주유소가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에너지 플러스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플러스 허브 미래형 주유소에 나와서 직접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주유소를 둘러보니까요. 단순히 주유, 충전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업종 기업들의 도전과 사업의 확장, 어디까지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유업계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폐업하는 곳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주유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부터 경쟁 과열로 인해서 주유소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해 코로나까지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폐업하는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주유소 서울 시내에 좀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통계에 따르면은요, 지난 2019년에만
작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정도가 이제 주유소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흔히들 이제 SK나 GS, 뭐 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라든지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간판을 단 주유소가 20년 만에 10,000개 밑으로 떨어졌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은 게 도화선이 됐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이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차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에 그 주유를 하는 차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주유소들 또한 많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유소에게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한 도화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유소가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물류 거점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물류 거점이 되고 있는 주유소,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고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주유소들이 생각을 한 게 주유소 사업 이외에 이제 신사업 중에 하나를 꼽은 게 바로 이 물류 사업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쿠팡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이 로켓 배송 상품을 이제 주유소를 이제 거점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1위 업체인 SK에너지라든지 GS 칼텍스도 또 스타트업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런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살펴보면은요, 고객들도 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유소를 기름을 넣으러 가셨을 때 이런 안심 배송 서비스라는 이런 택배 네네네. 뭐 이런 본 적 있는 것 것도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늦은 시간까지도 그거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와 관련한 인프라 필요성이 커질 텐데요. 그러면 분명히 주유소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기차 시장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혹시 뭐 차 모시나요? 네. 네, 혹시 전기차는 아니시죠? 네,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에 뭐 전기차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제가 어제도 둘러봤는데 네. 훨씬 좀 이점이 많더라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면 한번 꼭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 전기차가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도 2030년 정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이제 퇴출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폭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 뭐 이런 친환경 차들로밖에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확대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소를 2025년까지 뭐 아파트나 주택 등 이제 국민들의 이 생활 거점에다가 총 50만 기, 또 고속도로나 휴게소 등의 이동 경로에 총 15,000기 정도를 충전소를 공급을 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한 100여 곳 2025년까지 한 450곳 정도를 이제 늘려서 충전소를 좀 더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킨다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계속 맞아요. 많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환경차로 변화가 되는 거는 어쩔 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유소들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유소들도 기존에 이제 주유하는 단지 이제 주유를 떠나서 네. 뭐 전기차 충전에 좀 더 전기차나 수소차를 좀 충전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외에 좀 다양한 복합 편의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미래형 복합 주유소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의 선택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앞서서 미래형 주유소 한 곳을 직접 체험해보고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본 곳 외에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면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떤지, 또 미래형 주유소 사업에 주유업계가 얼마나 뛰어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곳 말고도 국내 이제 4대 정유사들이 이제 기존의 주유소들에서 탈피를 해서 좀 다양한 시설을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주유소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먼저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뭐 길동 부분에다가 이제 체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건물을 져놨어요. 한 4층 높이로 져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설이 입점이 돼 있는데 뭐 좀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점도 입점을 해 있고, 왜 요새는 그렇잖아요. 카페를 가더라도 좀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으면 뭐 직접 네, 맞아요. 가는 찾아가기도 네,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곳에다가 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입점을 시켜가서 네. 뭐 충전을 하러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커피를 마시러 온 김에 뭐 차 충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충전을 오히려 하게끔 네. 할 수 있도록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거기에 입점이 돼 있고요. 또 뭐 이제 충전하는 동안 사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뭐 안마기기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좀 이런 거를 전시를 함으로써 둘러보고 네. 직접 뭐 고객들이 체험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파주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파주에 한 3,000평 규모로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여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두 곳과 다르게 미래형 복합 주유소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좀 기존 기름을 넣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이 주유소 하면은 그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좀 소위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사라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환경 차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물론 정유사 입장에서도 신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아무래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유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될지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형 복합 시설로 탈바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유를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충전을 하러 가서 뭐 그 인근에서 이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시간을 때워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뭐 유명 그런 F&B 매장들이 있으면은 거기를 간 김에 뭐 충전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인식의 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을 타야 하는 만큼 정유사들이 신사업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관련 소식 전해주신 신동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뜻하는 말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험할 위자와 기회나 갈림길, 재치를 뜻하는 기자,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싶은데요.
어려움을 겪은 주유업계가 이걸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듯이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BGN 라이프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